또 대화가 해외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어려운 점 때문에 텔레그램을 범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광의 김기석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L방에 대한 기사 다들 보셨을까요? 저희 채널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면서 관련 범죄가 얼마나 죄질이 나쁜 범죄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범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무래도 범죄 사실 은폐가 용이한 비밀 대화 기능이 있고, 또 대화가 해외에 있는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어려운 점 때문에 텔레그램을 범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할 경우에는 메시지 발신자부터 수신자까지 정보를 암호화하는 종단 간 암호화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송이 돼서 서버 측에서도 그 메시지의 내용을 해독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 메시지를 삭제를 하면 상대방의 메시지도 함께 삭제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범행을 공모하거나 예비 의무 실행 단계에서 텔레그램이 의사 연락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이제 24시 성범죄 케어 센터를 운영하면서 N번방 사건이나 이와 유사한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인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피해자는 물론 이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가해자 양측 모두를 다수의 사건에서 변호한 바가 있고,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사건을 수행하는 편입니다.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 형량을 예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경우에는 징역 42년, N번방을 개설했던 문형우의 경우에는 징역 34년이 선고되었고, 이를 이 사건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사 대상이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한 자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강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착취물 등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야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간혹 단순히 시청만 한 사람들까지 강력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착취물은 제작,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모두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 소지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성착취물의 제작, 판매, 구입 행위를 전제하기 때문에 성착취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양방향에서 모두 규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을 가능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추적단 불꽃은 원래 N번방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 활동가들인데, L이 추적단 불꽃 사칭한 사실은 당초부터 범행을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은 추후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성착취물의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전파성입니다. 예컨대 절도나 폭행, 상해 등 다른 일반적인 범죄들은 범죄가 성립하면 그 피해의 규모나 범위가 확정이 되는데, 디지털 성착취물은 일단 유포가 시작되면 그 유포 범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단 범죄 사실을 인지를 하면 즉각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만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물론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 법인이 운영하는 24시 성범죄 케어 센터도 좋고,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도 좋으니 즉각적인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